반갑습니다. 오늘은 인구 구조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저희들 세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들 세대는 저희들이 태어나면서 보아왔던 세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보아올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의 길이를 좀 짧게 보시지 말고 한번 길게 한번 보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맞이하겠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은 다 과거 60년 동안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 공화국이 되고 그 다음에 집만 사면은 다 부자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지난 60년 동안 다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큰 흐름을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의 과거와 미래, 조금 거창한 이야기지만은 좀 길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보아온 세상은 1900 우리가 뭐 54년부터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60년대부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아온 세상은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시기였습니다. 인구가 감소는 안 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증가했고요.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인구가 감소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앞으로 수십 년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날 이야기고 지금 당장 일어날 이야기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보다 인구의 구성이 변한다가 훨씬 큰 변화입니다. 여하튼 그래도 큰 변화는 뭐냐면은 무언가 계속 증가하다가 증가를 멈추는 것만 해도 큰 변화입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글이 있는데요. 누가 기자가 자기의 체험담을 쓴 거였습니다. 우리가 F1 그랑프리 여러분들 그 아시죠? 그 자동차 경주 보면은 그게 이제 직선 도로에서는 거의 300km씩 이렇게 달리고 그 곡선 도로로 갈 때는 이제 한 150km 이렇게 속도를 확 줄이게 되는데요. 그쪽에 이렇게 조수석에 타서 이제 그 기자가 체험을 한 것을 적어 놨습니다. 일단 안전벨트는 이렇게 X자로 매고 이렇게 허리에 매고 이렇게 안전벨트를 맨다고 그럽니다. 근데 직선을 달리다가 곡선으로 쭉 접어들면서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서 이렇게 곡선을 틀게 되는데 그런 것들 쏠리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 하차하고 나니까 여기 멍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안전벨트 맨 것. 그러니까 시속 300km로 달리던 것이 갑자기 시속 150km로 멈추었다는 것은 우리가 시속 150km로 달리던 것이 갑자기 꽁 부딪혔다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렇게 가속도 운동이나 등속도 운동을 계속 해오다가 이게 갑자기 속도가 확 줄어버린다는 것. 이거 역시 우리나라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사회에서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는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느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신 거를 수치로 한번 해놔 보았습니다. 1960년, 2018년 현재, 그리고 2050년. 총 인구는 1960년 대비해서 2018년에 266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아온 사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만들어난 사회는 바로 이러한 인구의 증가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사회입니다. 근데 205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구가 지금보다 22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증가하지는 않죠. 그리고 220만 명 감소니까 아까 제가 F1 그랑프리 예를 든 것처럼 시속 300km로 달려오다가 속도를 확 감속을 해버리는 그런 시기가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 인구의 감소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당장의 큰 영향은 아닌데 더 큰 영향은 인구의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5세 이상 인구 한번 보시죠. 1960년대는 불과 70만 명이었습니다. 이 60년대는 1960년은 어떤 시기냐? 한국 동란을 거치고 사실은 많은 인구가 사망을 한 시기라 가지고 그때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상 인구는 70만 명. 근데 2018년에는 이게 740만 명으로 670만 명이 증가합니다. 많이 증가했죠. 이 정도는 이제 유도 아닙니다. 2050년에 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1,880만 명으로 약 1,140만 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봐야 될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인구 구성의 변화입니다. 큰 흐름으로서. 그래서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한 말씀드린 일본의 숱한 고령화 관련된 소설들이 바로 이런 시기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이제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여전히 부동산 관심 많으시죠. 관심 많으실 텐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서 한번 부동산이나 앞으로 이게 노동시장이 어떻게 될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20대, 30대의 인구의 비중입니다. 총 인구 대비해서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이 이게 40대, 50대의 총 인구에 대비해서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1970년부터 1990년 초반 이쪽 국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20대, 30대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비중이 그 다음에 40대, 50대 인구도 계속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20대, 30대 인구의 특징은 뭐냐? 결혼하고 집을 사고, 그 다음에 애를 낳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이게 이제 20대, 30대 인구가 소비하는 특징입니다. 40대, 50대는 이제 무슨 소비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40대, 50대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비 지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많다 보니까 소비도 많이 하게 되고 하는 것이 40대, 50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20대, 30대 인구 비중도 증가하고 40대, 50대 인구 비중도 다 증가했습니다. 정말 좋았던 국면이죠. 인구 쪽에서는. 그런데 1990년대 초반부터 2010년 후반까지를 보면은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20대, 30대 인구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면에 40, 50대 인구 비중은 그 이후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2010년 후반까지 40, 50대 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대형 아파트가 2000년대부터 확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듯이 바로 이 40, 50대 인구 비중이 많이 증가할 때입니다. 이 40, 50대들은 이제 자녀가 크게 되고 딸 아들 있으면 또 방을 따로 하나씩 줘야 되니까 40평대로 막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대형 아파트가 되게 인기를 끌었죠. 그게 이제 그 부분도 거의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있을 일은 2010년 후반부터 2060년대까지 일어날 일은 뭐냐면은 20, 30대 인구 비중도 줄어들고 40, 50대 인구 비중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어느 인구 비중이 늘어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바로 이것이 향후에 우리가 인구를 과거와 미래로 봤을 때 이제 큰 흐름입니다.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제가 한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이 어떤 소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인데 자동차하고 주택입니다. 제 친구들이 자동차를 요즘은 이제 자동차를 사는 제 친구들이 항상 하는 생각은 그겁니다. 야, 이건 내 생의 마지막 차다. 네, 내 생의 마지막 차라 생각하고 나는 선택을 한다.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제 차 안 바꾼다는 뜻이죠. 일본이 그것 때문에 자동차 생산 대수가 줄었어요. 90년대, 2000년대 바로 이 현상 때문에. 그다음 또 하나입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60대 이상인 사람이 과연 주택을 나 이제 주택을 더 늘려가야지. 그다음 적극적으로 주택을 바꾸어 가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이제 자녀가 어차피 다 떠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남자는 여자보다 한 7년 정도 세상을 빨리 떠나게 되고 하니까 향후에 이게 그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고령자들의 1인 가구가 증가합니다. 고령자들의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주로 남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는데 근데 주택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큰 흐름을 지금까지 이 사회가 이루어 놓았다는 것은 50년 동안에 과거 50년, 6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인구의 변화가 이루어 놓았던 것이고 앞으로 3, 40년의 세상은 새로운 인구의 구조가 만들어난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참 섬뜩한데요. 우리나라 노인 1인당 생산 가능 인구수입니다. 여기서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를 가리키고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수는 15세에서 64세에 속하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노인 1인당 과연 생산 가능 인구수가 몇 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70년에 18명이라는 것은 노인 1인당 생산 가능 인구가 18명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뚝뚝 떨어지죠. 대충 보니까 매 20년마다 하락률이 저렇게 뚝뚝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48%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이제 노인 65세 이상 인구는 사실은 생산을 거의 안 합니다. 생산 활동을 잘 안 하고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있는 인구가 생산 활동을 하는데 이 한 명이 위에 그러니까 노인 한 명에 해당되는 생산 가능 인구수가 이렇게 감소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2050년까지도 계속 이렇게 절반씩 뚝뚝 매 20년마다 절반씩 뚝뚝 감소하는 이런 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 이제 과거와 미래의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32년 동안 증가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되게 이제 고령자 수가 제가 아까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 수가 1,88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880만 명이 우리가 다른 도시를 비교해서 해보면은 부산이라는 도시의 5.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도시가 한 5개 반 정도 있는 정도이고 춘천이라는 도시는 한 66개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은 언제 어떤 세상이 되냐 하면은 65세 이상 인구만 모여 사는 춘천만한 도시가 한 66개가 있다는 것이고요. 65세 이상만 모여 사는 부산만한 도시가 한 5개 반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 50년 동안 혹은 과거 60년 동안 보아왔던 거하고 향후 30년, 향후 50년 바라볼 세상이 이렇게 엄청나게 두 개가 완전히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구 구조에 있어서 제일 크게 머리에 일종의 그리고 있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아시죠? 여러분들이 요트나 뭐 이런 모터보트 같은 경우는 한번 타보셨겠지만 그거는 뭐 가전 묘기를 뿌리고 뭐 금방금방 이 커브를 틀죠. 항공모함 항공모함 가는 거 한번 보시면은 항공모함은 이렇게 커브 한번 트는데 이게 배가 크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천천히 틉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더라도 이 큰 배는 포탄이 날아온다 하면은 그거 돌리느라 뭐 한참 돌려도 배가 천천히 돌아가요. 인구가 그렇습니다. 인구라는 것이 이 변화하는 데는 천천히 변합니다. 진짜. 그런데 한번 변화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인구의 가장 무서운 점이고 가장 큰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향후 비즈니스를 하시든 안 그러면은 집을 사시든 안 그러면 자산 관리를 하시든 할 때는 반드시 과거에 인구가 만들어 놨던 이 세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구가 만들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꼭 머리에 담아두고 행동을 하시면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